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 청구 아파트에 대한 건데요. 와, 이거 정말 상세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진짜 현장 부동산 전문가가 직접 발품 팔아서 만든 자료 같아요. 생생합니다. 네,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아주 체계적이네요. 그렇죠. 기본적인 단지 정보부터 해서 건축물 대장, 학군,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평형별로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까지 정말 꼼꼼해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고척 청구 아파트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또 시장에서는 어떤 위치인지 이걸 좀 입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흥미로운 단지예요. 보니까 서울 구로구 고척동이고 1999년 6월 사용 승인이니까요. 이제 딱 25년 차 들어서는 아파트네요. 총 4개 동에 448세대. 그리고 평형도 여러 개가 섞여 있네요. 이런 기본 정보만 봐도 이 아파트 특징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 정보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죠. 주소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중앙로 6길 5-15. 시공이랑 시행은 주식 청구가 했군요. 1999년 6월 7일 사용 승인. 생각보다는 연식이 좀 됐네요. 25년이면. 맞습니다. 25년 차면 이제 구축 아파트라고 봐야죠. 총 4개 동 448세대고 최고층은 22층까지 올라갔고요. 건축 개요를 보면 용적률 350%에 건폐율 25%. 여기서 용적률 350%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차는 총 465대, 세대당 1.03대 꼴인데 이게 1999년 그때 기준으로는 괜찮았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요즘 기준으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죠. 가구당 차가 많아졌으니까요. 난방은 지역 난방, 열병합 방식 쓰고 있고요. 잠깐만요. 용적률 350%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숫자만 보면 되게 높아 보이는데 네, 정확히 보셨어요. 용적률이라는 게 대지 면적 대비해서 건물 바닥 면적 다 합친 거, 연면적 비율이잖아요. 350%면 1990년대 후반 기준을 생각해도 상당히 높게 재인 편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에 비해서 건물을 꽤 빽빽하게 또 높게 올렸다. 이런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혹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그 사업성에 영향을 줘요. 이미 용적률을 많이 써버렸으니까 나중에 일반 분양 세대를 더 늘린다거나 건물을 더 높인다거나 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시사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지금 건물이 얼마나 빽빽한지가 나중에 개발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와,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세대 구성은 어떤가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면적별 세대 현황 보니까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제곱미터 이하, 이게 우리가 보통 25평형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네, 보통 그렇죠. 이게 225세대, 거의 절반이네요. 그리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한 32평형대 146세대,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좀 큰 42평형대가 77세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군요. 네, 맞아요. 25평, 32평, 42평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섞여 있는 거죠. 중소형이 주역이면서 중대형까지 갖춘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다양한 가족 형태나 예산 규모를 가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폭넓게요. 예를 들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애들 한두 명 있는 가족, 아니면 좀 넓게 살고 싶은 집까지 다 잠재 수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꾸준히 거래되는 배경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수요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얘기하니까 또 학군 정보, 이거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어린 자녀 있는 집들은 이거 정말 중요하게 보잖아요. 자료 보니까 배정 초등학교가 서울 고산초등학교, 단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래요. 와, 1991년에 생긴 공립학교네요. 도보 5분이면 진짜 가깝네요. 이 정도면 초품화,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이래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도보 5분, 이거 학부모님들한테는 엄청난 메리트죠. 특히 저학년 애들 안전하게 학교 오가는 거 생각하면요. 이 아파트가 25년이나 됐는데도 꾸준히 사람들이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초품화 입지일 겁니다. 생활 편의성 면에서는 확실히 강점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이죠. 실거래가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10월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인데요.
먼저 세대수가 제일 많은 25평형 매매가부터 볼까요? 근데 자료에 전용 84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보통 25평형이면 전용 59 아닌가요? 네, 그게 약간 헷갈릴 수 있겠네요. 아마 이게 공급 면적, 그러니까 분양 면적 기준으로 25평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료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25평형 전용은 59제곱미터 내외가 맞습니다. 분석할 때는 그냥 25평형이라고 부르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타입으로 이해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25평형 매매 내역 보죠. 2025년 10월 거래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같은 달인데 1층이 4억 6,500, 며칠 있다가 8층이 5억 1,500, 그리고 또 며칠 뒤에 20층이 5억 7,900에 거래됐어요. 와, 같은 평수인데 층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1억이 넘게 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지점이에요. 물론 보통 1층은 사생활이나 햇빛 때문에 좀 덜 선호하고 로열층이나 고층은 전망 좋고 해 잘 들어서 가격 차이가 나긴 하죠. 근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그것도 같은 25평형에서 1억 1,400만 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크게 벌어진 건 이 단지의 좀 특이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각 집의 내부 상태나 수리했는지 아니면 조망이 얼마나 튀었는지 아니면 뭐 그때 급매였는지 이런 개별 요인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단지에서는 층별 선호도 차이가 가격에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크게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진짜 인상적이네요. 층별 차이가 이렇게 크다니. 그럼 예전 가격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2021년 10월에는 같은 25평형 11층이 6억 6,800, 심지어 6층이 7억에 거래된 기록도 있어요. 거의 2년 전 고점인데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 가격은 어떤 상황인 거죠? 2021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 풀리면서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엄청 가파르게 올랐던 때잖아요. 그때 7억까지 갔던 거랑 비교하면 지금 2025년 하반기에 5억 원대 중후반 가격은 확실히 조정을 거쳤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조정된 다음에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시장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조정된 가격 수준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즉, 이 가격대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할 마음이 있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아, 거래가 꾸준하다는 게 중요하다. 자료 보다 보니까 가끔 계약 취소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그래요. 실거래가 자료에는 종종 계약 취소 건이 포함돼요. 이건 실제 계약했다가 잔금 마련 문제, 예를 들어 대출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이 바뀌거나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취소 건들은 실제 거래 과정에서 변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 다만 이런 게 너무 자주 보이면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서는 가끔 보이는 수준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32평형. 이것도 전용 107제곱미터니까 공급 면적 기준이겠죠? 매매가는 어떤 흐름인가요? 25평형은 층별 가격 차이가 컸는데 좀 더 넓은 32평형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32평형도 공급 면적 기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용은 아마 84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고요. 32평 거래 내역을 보면 2025년 9월에 7층이 6억 5,500, 바로 전달인 8월에는 9층이 7억 2,500에 거래됐네요. 여기도 9월하고 7월에 계약 취소 기록이 있네요. 여기도 한두 달 사이에 가격 변동이 좀 있는데요. 8월에 7억 2,500에서 9월에 6억 5,500이면 한 7천만 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층수나 집 상태 이런 영향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층, 9층, 이 층수 차이 자체보다는 각 집 상태나 수리 여부, 조망 조건, 아니면 그때 집주인 사정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32평형은 2025년 하반기에 주로 6억 중반에서 7억 초반 사이에서 가격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말에 19층이 7억에 거래된 기록이 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현재 가격대는 그때 고점 수준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조정된 수준으로 볼 수 있겠네요. 25평형처럼 2024년, 2025년에 걸쳐서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이 평형도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25평형이랑 비교했을 때 32평형도 비슷한 시기에 조정을 겪었지만 최근 거래가를 보면 고점 대비 회복 속도나 안정성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두 평형 다 조정 후에 안정적인 거래 흐름을 보인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제일 큰 평형 42평형. 이것도 전용 140제곱미터니까 공급 면적 기준이겠죠? 이건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거래가 거의 없는데요. 제일 최근 매매 기록이 2022년 5월 12층이 9억 2천만 원. 거의 2년 반 넘게 거래 기록이 없어요. 네, 보통 큰 평수는 중소형보다 수요층이 좀 한정적이고 총 가격 부담도 크니까 거래 빈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제공된 자료만 보면 2022년 5월 이후에 매매 거래가 없어서 지금 시점의 정확한 시세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2년 5월 그때 9억 2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하나의 참고 지표로 삼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 전체가 조정을 겪었으니까 현재 시세는 이 가격보다는 좀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실제 거래가 나와봐야 좀 더 명확해지겠죠. 매매 시장 분위기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연식은 좀 있지만 초등학교 가깝고 중소형 위주로 꾸준히 거래되면서 가격 조정 후에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 그럼 이번에는 임대차 시장, 전세랑 월세는 어떤지 한번 보죠. 전세로 살려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네, 임대차 시장 동향도 중요하죠. 전세가는 매매가랑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땐 매매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전세 거래를 보면 25평형은 2025년 하반기에 3억 초중반대에서 거래가 많았네요. 8월에 13층이 3억 4천, 10월에 18층이 3억 2천 이런 거래들이 보이고요. 32평형은 4억 원 전후.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2층이 4억, 9월에 7층이 3억 9,500에 계약됐고요. 42평형은 2025년 10월에 20층이 5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기록이 딱 하나 있네요. 이 전세 가격들을 최근 매매 실거래가랑 비교해보면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대략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5평형 매매가를 한 5억 중반으로 보면 전세가 3억 초중반이면 대략 60% 초중반 정도 전세가율이네요. 32평형도 매매가 6억 중후반 대비 전세가 4억이면 역시 한 60% 내외 될 것 같고요. 42평형은 최근 매매가가 좀 불확실해서 정확히 계산은 어렵지만 전세 5억 8천이면 매매가가 9억대 초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60%를 조금 넘는 수준일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율이 대략 60% 초중반 정도 되는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전세가율 60%라는 건 예전에 전세가율이 막 70%, 80% 넘어가면서 갭 투자 많이 하던 시기랑 비교하면 좀 낮아진 수준이에요. 이건 매매가랑 전세가 사이 갭이 벌어져서 적은 돈으로 집 사는 소위 갭 투자 매력은 상대적으로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비용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최근 몇 년간 엄청 올랐던 전세 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하거나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전세가율 수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갭 투자 매력은 줄고 전세 사는 비용은 좀 안정화되는 추세다. 월세 거래들 어떤가요? 투자 관점에서 임대 수익률도 궁금한데요. 월세 거래 사례도 몇 건 있네요. 25평형은 2025년 8월에 13층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 32평형은 7월에 16층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 그리고 42평형은 9월에 20층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5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이 월세 조건들 보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월세 데이터로 대략적인 연간 임대 수익률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5평형 보증금 5천에 월세 110만 원. 현재 매매 시세를 한 5억 5천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년 월세 수입이 1,320만 원이죠. 투자금은 매매가에서 보증금 뺀 5억 원으로 볼 수 있는데 단순 계산하면 연수익률이 한 2.6% 정도 나오네요. 32평형도 비슷하게 계산하면 연 1,560만 원, 매매가 7억, 보증금 5천만 원, 해보면 약 2.4% 정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건 뭐 세금, 중개수수료, 집 비는 거, 수리비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한 단순 계산이에요. 실제 수익률은 이것보다 낮아질 수 있죠. 근데 이 정도 수익률이면 글쎄요. 요즘 높아진 예금 금리랑 비교하면 아주 매력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점은 월세 시장의 안정성을 좀 받쳐주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네요. 수익률 자체는 아주 높진 않아도 안정적인 월세 수요는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되겠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 봤습니다. 종합해보면 고척 청구 아파트는 1999년식으로 25년 차 된 구축 아파트지만 서울 고산초등학교가 걸어서 5분 이라는 강력한 학군 장점이 있고 25평형, 32평형 같은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격 조정을 거친 후에 꾸준히 거래되면서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그 25평형에서 보였던 1억 원 넘는 뚜렷한 층별 가격 차이, 이거는 이 단지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기억에 남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이 아파트의 물리적인 특징들, 그러니까 건축 연도, 세대 구성, 아까 말한 350%라는 높은 용적률, 세대당 1.03대 주차 여건 같은 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죠. 또 초등학교 가깝다는 명확한 입지 장점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최근 몇 년간 평형별 거래 유형별 실거래가 데이터를 통해서 가격 흐름이랑 시장 반응을 상세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25년 넘은 아파트인데도 특히 중소형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다는 점은 이 단지가 가진 입지적 장점, 학군 같은 거요. 그리고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평형 구성 덕분에 안정적인 주거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다만 아까 얘기했던 350%의 높은 용적률이나 현재 기준으로는 좀 부족한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 나중에 재건축 사업성이나 실제 살 때 편의성 측면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오늘 고척 청구 아파트에 대한 이 심층적인 탐구,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상세한 자료 덕분에 정말 현장에 가서 전문가 설명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정보를 알 수 있었어요. 단지 연식, 건축 특징, 평형 구성, 학군, 그리고 무엇보다 시기별, 유형별 실거래가 데이터. 이게 이 아파트의 현재 가치와 시장에서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여러 시점에 걸친 다양한 평형, 또 거래 유형 데이터들을 비교하면서 그 추세랑 의미를 읽는 게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건 제공된 자료에 있는 단지 자체 정보랑 거래 데이터였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 단지 자체의 특징 말고 주변 환경이 변할 가능성이 미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근처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나 광역교통망 계획이 발표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좀 거시적인 요인들은 고척 청구 아파트 가치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거든요. 비록 오늘 자료에는 없었지만 여러분께서 이런 주변 개발 계획이나 교통 호재 같은 외부 요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가적으로 찾아보신다면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전망해보는 꽤 흥미로운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